이번에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그 후에마인가요? 그 무슨 아카데미 아주 그 인문학자들 불러다가 강의 듣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안 불러줘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은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러도 안 나갈 겁니다. 그냥 마음이라도 이렇게 먹고 있으려고 불러도 안 나갈 건데 지금 마음은 그렇다고요. 아무튼 거기서 괜히 바라기보다는요 그냥 거부하세요. 정사정하면 그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철학의 중요 주제를 얘기하시더만요. 그때 첫 번째 존재란 무엇인가? 우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철학의 중요 주제입니다. 존재는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아무튼 철학의 양대 주제예요. 이 존재와 인식.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거 뭐랄까요? 실천의 문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단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까지. 이 존재론이라 그래요. 인식론이 있고요. 실천론이 있어요. 일단 요거는 철학의 아주 큰 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요. 이제 논리의 문제인데 여기 인식 뒤에 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철학의 논리학, 인식론, 실천론이나 윤리론, 뭐 이렇게 존재론, 형이상학. 존재론은 형이상학이에요. 뭐냐면요. 그냥 존재하는 건 지금 다 아시잖아요. 존재론의 핵심은요. 누가 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는가예요. 결국 신에 대한 의문입니다. 진짜 우주에 존재하는 그거. 일자, 하나.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를 의문내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우주에 존재가 생겼는데 존재를 존재하게 한 거 그건 뭐냐 이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장자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물물자라 그래요. 재밌죠? 장자와 똑같은 주제를 갖고 이게 사물을 사물되게 한 자. 조물주예요. 조물주. 사실 존재론의 핵심은요. 신에 대한 의문입니다. 뭐가 우주를 존재하게 했는가. 그리고 인식론은요. 우리는 그거를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논리학은요. 이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잘 정리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얻은 거를 잘 정리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철학의 주제인데 논리학은 이제 논리학보다는 요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하죠. 논리학은 되게 수단으로서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주제를 탐구할 때 생각이 논리 정연해야 되거든요. 자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명한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데 논리학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철학과에서 이걸 다 배운다고 해서 철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존재론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플라톤은 뭐라 그랬고 누구는 뭐라 그랬고 누구는 뭐라 그랬고 쭉 이게 기계처럼 나옵니다. 인식론은 뭐가 어쩌고 불가지론, 알 수 없다는 회의론도 있고 직관으로 우린 신을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논리학은 워낙 3단 논리 이런 거 유명하니까 그렇게 자명한 논리만 전개하면 되고 이렇게 또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주장만 있지 이걸 진짜로 한다는 건 어려워요. 이게 돼야 이게 철학이요. 아까 제가 한의학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명해야 철학이 과학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과학처럼 여겨진다는 게 아니라 과학과 같은 자명성을 인정받겠죠. 우리가 지금 과학은 제일 자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 그 실험하는 걸 우리가 그래도 이 오감을 통한 실험들이기 때문에 그 실험하는 걸 우리가 더 관찰할 수 있고 객관적인 팩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더 있는데, 영적인 진리들은요, 이게 안 보여요. 무형의 세계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 이게 연밀하지 않으면, 이게 자명해지지 않으면,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이제, 이런 주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강의 재미있어서 저도 이제 안 보려다가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든 생각이죠. 우리 홍익학당은 철학학당인데 제가 철학학당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는데 왜 철학학당인지에 대해서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 참 재밌겠다 해서 자, 진짜 철학자가 되시려면 여기에 대한 자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논리학 안 어려워요. 논리학은 여러분 기본으로 다 거짓말할 때도 논리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다. 뭐는 뭐 하니까 내가 어땠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요게 딱 이 자명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자명한 논증을 하려면요.
전제도 참이고 그래서 타당한 방식으로 논증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결과물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논리를 여러분이 아무리 구사를 잘해도 사기꾼들도 논리적이죠, 말이. 뭐가 문제죠? 팩트가 아니에요, 전제가. 저 땅이 앞으로 개발될 땅이야 하고 논리를 전개하면요. 막 그 결론이 기가 막힌데 애초에 그게 뻥이었으면 이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논리학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뭔지 아십니까? 전제가 사실이냐, 참이냐. 자,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제를 전제하게 하는 자는요, 이원성을 초월한 자인데, 이원성에서 벗어난 자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면, 알 수 있나 하는 거죠. 이 자리가 있냐 없냐는 결국 우리가 인식해야 말할 수 있는데, 인식 가능한가 하는 거죠. 우리의 그 추리력, 이 전제로부터 논리를 펼쳐간 논리의 문제로 이걸 알 수 있나 이거죠. 논리를 벗어난 세계인데, 어떤 철학자도 다 여기는 언어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예, 추리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란 말이죠. 이게 직관의 영역인데 직관을 어떻게 갑자기 또 개발할 건지, 실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선인지 정의인지 알아야 실천을 하죠.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지금? 학당 강의 한 1년만 들으셔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학당이 철학 학당인 이유는 이거에 대한 답을 쉽게 제시해드리고 여러분이 바로 구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자부하고 철학 학당이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안 그런 데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게는 못 해줘요. 학당은 여러분 학당 강의 뭐 몇 편만 들으셔도 이제 철학자의 삶이 시작되실 겁니다. 자,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가 뭐죠? 참나죠. 자, 참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실 겁니까? 이원성을 초월하면서요. 추론을 다 내려놓고 여기를 몰라 괜찮을 하시면 직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몰라 괜찮을 통해서 여러분 쓸데없는 추론을 내려놓고 이원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내려놓고 이원성을 초월하셔서 나라는 존재감 자체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존재의 근원을 만나게 되세요. 그게 존재론이에요. 나라는 존재만 존재할 때 여러분 존재론의 극치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여러분 보세요. 전제가 참인지는 어떻게 결정하죠? 체험해봐야 결정해요. 이해되세요? 논리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요. 이 지구엔 태양이 3개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원래 뭐죠? 동양에서도 반드시 그 천지인이 한 세트듯이 태양도 3개 있어야 된다. 막 설득을 다 당했어요. 설득을 다 했어요. 창문 열어봤더니 태양 하나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무리 논리는 기가 막혀도 팩트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야 아니야. 사실이 그게 입증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제론, 이런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전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나를 체험한다는 게 모두 이걸 다 해결해줘요. 참나를 체험하는 순간, 자, 참나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순간 인식론을 통해서 참나를 이해하고 에고랑 참나의 차이를 아는 순간 전제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논리학에 있어서 논리가 이제 자명한 논증이 가능하게 해줘요. 체험해봤으니까. 참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참나에는 나와 남이 없다. 참인지 아닌지 여러분 지금 판단하실 수가 없죠. 참나를 체험 안 했다면. 참나를 체험해봤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건 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명한 논증이 시작돼요. 안 그러면 자명하지 않아요. 추측에 가는 거예요. 참나가 나와 남이 없다면 요 말이 맞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맞다. 그게 진짜인지는 나도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죠. 참나를 체험하는 순간 참나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참나에 대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이제 추리 능력도 살아나는 겁니다. 추리도 이게 해면 이게 달처럼 둘 다 이제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참나를 체험하기 때문에 참나가 자명하다는 건 하고 찜찜하다는 건 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으로 진리에 기반한 선악 판단이 가능해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학의 모든 주제는요, 신성을 체험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신성을 체험 못한 사람이 철학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전제론에 대해서. 그런다더라. 인식, 그런다더라. 뭐 직관, 추론의 한계가 있고 뭐 직관이 되면 된다는데 직관에 대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실천. 이제 뭐 막 산으로 가네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사실 뭐 여러 의견을 종합할 뿐이지 뭐 딱히 말을 못 해줘요. 사실은 양심만 따르면 되는데.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지만 결국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뭐죠? 체험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
전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체험으로 알지 논리로 아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신에 대해서 논리적 증명을 해보십시오. 얘기한 사람도 찜찜하고 듣는 사람도 찜찜해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럴싸는 한데 돌아서 둘 다 찜찜해서 집에 갑니다. 근데 봐버리면 끝나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 철학에 대해서 선명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게 이 학당에서 정보는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이 문제를 진짜 풀어보세요. 여러분 철학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철학자세요. 양심 노트 쓰는 분은요. 이미 이걸 보세요. 양심 노트 쓸 때 깨어 있는가? 참나가 뭔지 알겠는가? 이거 참나의 기반에서 나는 양심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럼 그 논리적인 그 분석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해야죠. 양심 노트 하나 쓰는 중에 철학의 모든 주제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소들이. 그거에 대해 자명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 보살이고 철학자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재밌죠. 또 그 텔레비 본 소감이 있네요. 에이, 보람이 있네요. 이런 것도 활용하셔야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 의견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소크라테스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이라면 저를 지지할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요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해봤더니 그렇게 되는데 달리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명하고 과학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구에 있는 인류들이 다 자명한 줄 알 때 지구가 개벽이 오고 승격이 되는 거지. 이건 도외시하고 어디에 믿고 기대서 뭔 주문을 하면 올 거다 이런 식 발상은요. 그냥 이제 정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막 지르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명한 길 놔두고 병을 고치다 안 고쳐지니까 이제 막 돌이라도 집어먹을 자세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해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못 찾으셔서 그렇지 자명하고 쉬운 길이 꼭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